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하창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안 판결 승소 후에 강제집행 절차에 관련한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기 위한 금전 채권에 관련한 소송 절차는 시간적 순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의 재산을 본안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인 보전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며 대여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 등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질 것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 부분을 송달받으면 즉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몰래 은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 즉 권리가 있다, 없다를 확정하는 본안소송 절차. 그리고 세 번째가 확정 판결 후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집행하면 쉽게 문득 떠오르는 게 경매, 그리고 채권 압류, 채권 추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진 않지만 알고 계시지 않는 것 중에 의외로 유용하게 쓰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재산 명시 절차, 두 번째는 재산 조회 절차,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다음에는 보전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승소 이후 세 가지 강제집행 중 첫 번째 재산 명시 신청 절차는요. 재산 명시 절차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 명시 절차에 요건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부담할 것. 두 번째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네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재산명시 절차에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소재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때 필요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송달 및 확정 증명,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네 번째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청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자기가 명시를 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채권자가 임의로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누락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재산 명시 절차에 안 나와서 아예 불응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 이후로 연결되는 절차가 이제 두 번째가 재산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재산 조회 절차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의 요건은 이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두 번째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세 번째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절차를 선행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이것만 막바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재산 조회 절차를 신청할 때의 필요 서류는 재산 명시 절차를 할 때의 필요 서류와 동일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및 확정 증명,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청인의 도장. 재산 조회까지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재산이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차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목적은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명예, 신용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간접 강제의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명부를 확인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 번째,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집행권한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에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또는 뭐 어떻게 언제까지 꼭 갚겠다라는 뭐 의사표시도 없고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 목록 제출 및 선서 거부, 거짓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신청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에 법원에 접수하고요.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이나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그러한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접수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신청할 때도 필요 서류는 앞서와 경우와 동일한데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및 확정 증명,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뭐 신청인의 도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의외로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의외로 못 얻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절차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채무자를 좀 압박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라도 좀 일부분이라도 돌려받는 그런 좋은 결과가 생겨야 되겠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